자, 복잡한 주제의 핵심을 파헤쳐보는 시간입니다. 바로 시작하죠. 자, 이 지도를 한번 보세요. 서부 개척 시대, 남북 전쟁, 아메리칸 드림, 우리가 아는 미국의 상징들이죠. 근데 이 지도 뒤에 숨겨진 진짜 이야기는 뭘까요? 오늘 우리가 한번 파헤쳐 볼 건데요. 미국이 지금의 모습을 갖추기까지의 과정이 생각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흥미진진하거든요. 같이 한번 따라가 보시죠. 자, 그럼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흔히 생각하는 어떤 숭고한 독립정신, 이런 게 아니에요. 놀랍게도 시작은 멕시코 땅이었던 당시에는 사람도 별로 살지 않던 텍사스라는 지역을 둘러싼 갈등이었습니다. 자, 연대표를 보시면요. 멕시코가 스페인으로부터 독립한 게 1821년인데 불과 20여 년 만에 정말 많은 일들이 벌어지죠. 미국인들이 사업하러 텍사스로 막 넘어오고 갑자기 멕시코가 노예제를 폐지하고 그러자 미국인들이 독립을 선언하고 결국엔 미국 땅이 되어버리죠. 정신없죠? 근데 여기서 가장 결정적인 한방, 바로 멕시코의 노예제 폐지 결정이었습니다. 이게 모든 것의 시작이었어요. 아니, 멕시코가 갑자기 왜 노예제를 폐지했을까요? 뭐 인도적인 이유? 그런 것보단 사실 정치적인 계산이 훨씬 컸습니다. 해방된 노예들의 지지를 얻어서 정치적인 힘을 키우려는 목적이었죠. 그런데 바로 이 결정이 노예 노동력으로 농장을 운영하던 미국인 정착민들의 심기를 제대로 건드린 겁니다. 말 그대로 우리 사업 망하게 하려는 거냐 하면서 격분했고, 이게 바로 차라리 우리가 독립하고 만다는 움직임에 불을 확 붙여버린 거죠.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도미노처럼 무너지는 겁니다. 독립을 선언한 텍사스를 미국이 낼름 병합해버리니까 멕시코 입장에선 어떨까요? 완전 침략행위죠. 그래서 바로 전쟁을 선포합니다. 결과는 미국의 승리였고 그 대가로 미국은 정말 어마어마한 새 영토를 얻게 됩니다. 그러니까 텍사스라는 작은 나비의 날갯짓이 북미 대륙 전체의 지도를 바꿔버린 태풍이 된 셈이죠. 자, 이제 두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 보죠. 금, 총, 그리고 성장입니다. 전쟁에서 이겨서 갑자기 거대한 땅덩어리가 생겼는데 문제는 여기가 너무 텅 비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 한 많은 정치인들이 저 쓸모없는 사막을 뭐에 쓰냐고 생각할 정도였죠. 그런데 바로 그 쓸모없어 보이던 땅, 캘리포니아에서 금이 발견됩니다. 이 소식이 퍼지자마자 난리가 났죠. 불과 7년 만에 인구가 1만 5천 명에서 25만 명으로 폭발적으로 늘어납니다. 어마어마하죠? 이 엄청난 혼돈 속에서 우리가 아는 서부시대의 신화들이 바로 탄생하게 된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질문. 이렇게 사람들이 몰려들고 총잡이들이 판치는 무법천지, 이른바 와일드 웨스트에서 도대체 누가 질서를 유지했을까요? 우리가 영화에서 본 그 멋진 영웅들? 글쎄요. 지금부터 그 상징적인 두 인물, 보안관과 카우보이의 진짜 모습을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영화랑은 아주 많이 다를 겁니다. 자, 먼저 보안관입니다. 우리가 영화에서 보는 이미지는 어때요? 해질녘의 마을 한가운데서 무법자랑 1대1로 총격전을 벌이는 고독한 영웅. 그쵸? 근데 현실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보안관은요, 선거로 뽑히는 공무원이었어요. 지금의 군수나 시장 같은 거죠. 갑자기 불어난 인구 때문에 발생하는 온갖 민원과 사건, 사고를 처리하려고 부관들을 여러 명 두고 팀으로 일하는 일종의 행정가이자 관리자에 가까웠습니다. 총잡이라기보단 정치인이었던 거죠. 카우보이는 어떨까요? 광활한 대지를 누비는 자유로운 영혼, 미국의 개척 정신을 상징하는 영웅, 이런 이미지잖아요. 하지만 이것도 사실과는 좀 거리가 있습니다. 당시 서부에는 주인 없는 소들이 엄청나게 많았거든요. 이 소들을 북쪽 시장까지 안전하게 몰고 가서 팔면 어마어마한 돈을 벌 수 있었어요. 카우보이는 바로 이 소 운송 프로젝트에 고용된 일종의 용병, 유급 총잡이였습니다. 강도들로부터 소떼를 지키는 게 주 임무였죠. 그러니까 결국 서부시대의 혼란은 무슨 낭만적인 모험이 아니라 철저하게 거대한 돈, 즉 경제 논리에 따라 움직이고 있었다는 겁니다. 자, 이제 이야기의 무대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이 시대를 관통하는 가장 중요하고도 아픈 문제, 바로 노예제입니다. 근데 이걸 단순히 미국만의 문제로 보면 안 돼요. 그 뿌리를 파고들면 생각보다 훨씬 더 국제적인 흐름과 연결되어 있거든요. 이 타임라인을 좀 보세요. 미국의 남북전쟁이 터지기 훨씬 전부터 이미 세계는 노예제 때문에 들끓고 있었습니다. 영국에선 법으로 노예제가 불법이 되고 프랑스 식민지였던 아이티에선 노예들이 직접 들고 일어나서 나라를 세워버리죠. 심지어 대영 제국은 제국 전체에서 노예제를 폐지해버립니다. 이게 다 인도주의적인 이유 때문만이었을까요?
아니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두려움이었습니다. IT에서처럼 대규모 노예 반란이 언제 어디서 터질지 모른다는 공포가 강대국들을 움직이고 있었던 거죠. 자, 그래서 해방된 노예들을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이 문제가 떠오릅니다. 재밌는 건 영국과 미국의 해법이 거의 똑같았다는 거예요. 둘 다 아프리카의 식민지를 만들어서 거기로 보내자는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영국은 시에라리온을, 미국은 바로 그 옆에 라이베리아를 세웁니다. 영국의 동기는 사회 질서를 유지하고 가난한 흑인들을 나라 밖으로 내보내려는 거였고, 미국은 여기에 더해서 노예 반란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너희도 빨리 노예제 폐지해 라는 영국의 압박이 크게 작용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계획조차 완전히 독창적인 건 아니었고, 이런 국제적인 압박에 대한 대응책이었던 셈입니다. 자,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노예제 폐지 압박이 거세지는 분위기 속에서 미국은 결국 피할 수 없는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됩니다. 바로 이 국제적인 배경이 미국이 스스로의 문제를 결국 폭력, 즉 전쟁으로 해결하게 되는 무대를 만들어준 셈이죠. 그리고 그 폭발의 방아쇠를 당긴 사건이 바로 1860년 대통령 선거입니다. 우리가 노예 해방의 아버지로 기억하는 링컨의 당선이죠. 그런데 이 선거 결과를 한번 자세히 보세요. 링컨의 득표율은 39.8%, 40%가 채 안 됩니다. 과반수도 안 되는 득표율로 어떻게 대통령이 됐을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반대편이었던 민주당이 북부와 남부로 완전히 쪼개져서 표가 분산됐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링컨이 무슨 압도적인 국민적 지지를 받아서 당선됐다기보다는 사실상 반대파의 분열극을 본 어부질이 승리에 가까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링컨의 당선이 남북전쟁의 원인이라기보다는 기폭제 역할을 한 겁니다. 남부주들 입장에서는 노예제를 반대하는 링컨이 대통령이 됐으니 우리 경제의 기반인 노예제는 끝장나겠다는 위기감을 느낀 거죠. 그래서 더 이상 연방에 남아있을 이유가 없다면서 탈퇴를 선언해버린 겁니다. 결국 뒤따라온 전쟁은 노예 해방이라는 단순한 도덕적 싸움이라기보단 수십 년간 쌓여온 정치적 그리고 무엇보다 경제적 갈등이 폭력적으로 터져나온 사건에 더 가까웠습니다. 길고 끔찍한 전쟁은 끝났습니다. 그 결과 연방은 지켜졌고 수정헌법 13조를 통해 노예제는 법적으로 완전히 폐지됐죠. 하지만 그 과정에서 링컨 대통령은 암살당하고 더 중요한 건 법으로 노예제를 없앤다고 해서 수백 년간 이어져 온 인종차별과 불평등이라는 뿌리 깊은 문제가 하루아침에 사라지진 않았다는 겁니다. 전쟁은 하나의 문제를 해결했지만 동시에 재통합된 미국 사회에 또 다른 거대한 숙제를 남긴 셈이죠. 자, 이제 마지막 이야기, 아메리칸 드림의 탄생입니다. 전쟁이 끝나고 국경도 거의 지금의 모습으로 확정됐습니다. 강제로지만 어쨌든 나라도 다시 하나가 됐죠. 그런데 이제 미국은 완전히 새로운 아주 거대한 문제에 부딪히게 됩니다. 그 문제가 뭐였을까요? 나라는 엄청나게 넓어졌고 산업은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데 정작 그 넓은 땅에서 일할 사람이 없는 겁니다. 나라가 텅 비어 있었던 거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을까요? 그냥 아이를 많이 낳아서 인구가 자연적으로 늘길 기다린다? 아니요. 미국의 선택은 훨씬 더 과감했습니다. 바로 전례 없는 규모로 해외에서 사람들을 수입하는 것이었죠. 이 그래프를 한번 보세요. 정말 놀랍지 않나요? 1830년대에 14만 명 수준이던 이민자 수가 불과 20년 뒤인 1850년대엔 170만 명으로 늘어납니다. 무려 10배가 넘게 폭증한 거죠. 이건 그냥 어쩌다 보니 생긴 현상이 아닙니다. 노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미국의 아주 치밀한 국가 전략의 결과였어요. 그럼 그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미국으로 오게 만들었을까요? 바로 강력한 스토리텔링이었습니다. 미국에서는 당신이 누구든 어디 출신이든 상관없다. 열심히 일하기만 하면 누구나 성공할 수 있다. 바로 이 문장,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아메리칸 드림이죠. 이 강력하고 매력적인 이야기는 당시 가난에 허덕이던 유럽인들에게 미국의 노동력 부족 문제를 해결해줄 최고의 마케팅 슬로건이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지금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하는 미국의 모습, 즉 다양한 인종과 문화가 섞인 멜팅팟은 그냥 우연히 만들어진 게 아니라는 겁니다. 거대한 경제 성장을 위해 노동력을 확보해야만 했던 아주 의도적인 설계의 산물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아메리칸 드림이라는 위대한 국가적 신화의 뿌리를 파고 들어가 보면 사실은 지극히 현실적인 경제적 필요가 자리 잡고 있었다는 게 핵심입니다. 자, 이렇게 미국의 탄생 신화를 쭉 훑어봤는데요. 그럼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 있겠죠.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나라들은 또 어떤 강력한 신화와 이야기들로 만들어지고 있을까요?
그리고 그 이야기들은 과연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 걸까요? 한 번쯤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